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유원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초급 수상전에 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수상전이라는 이름 앞에 초급이라는 말을 붙여놨지만 초급, 중급, 고급을 떠나서 오늘 공통적인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수상전이라는 말부터 우선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수상전, 그냥 말 그대로입니다. 맨 끝에 있는 전자는 전투할 때의 전자고 상은 서로 상자입니다. 상대할 때 서로 상자고 수는 그 수상전에서 말하는 몇 수 있죠? 그런 의미입니다. 서로 수싸움을 하는 전투, 서로 수싸움을 하는 것, 이걸 수상전이라고 하는데 수상전에는 조건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가 끊고 있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끊고 있고 각자서는 살 수 없는 형태입니다. 자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 흑돌 못 살아있는 형태죠. 살으려면 집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집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백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수상전은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약간 좀 그렇죠. 흑이 먼저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되는데 흑이 살기 위해선 백을 잡을 수밖에 없다는 거. 자, 이런 수상전에는 몇 가지 기본 원칙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첫 번째, 바깥쪽서부터 수를 줄인다. 이게 가장 첫 번째 원칙입니다. 바깥쪽서부터 수를 줄여야 되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이 흑이 이 백을 공격할 때 안쪽서부터 수를 줄이면 안 되겠죠. 흑이 이 자리를 주는 순간 자기가 먼저 잡힐 테니까요. 항상 바깥쪽서부터 먼저 수를 줄인다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상대방보다 나의 수가 적을 때, 자, 이럴 때는 무턱대고 싸우면 안 되겠죠. 그죠? 기술이 필요합니다. 어떤 기술이 필요하냐면은 나의 수를 늘리거나 상대방의 수를 미리 줄이는 거. 그 두 가지가 있거든요. 상대방 돌의 수를 줄이는 대표적인 것은 먹여치기 같은 게 있어요. 먹여치기 하면 상대방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반대로 나의 수를 늘리는 것은 귀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 귀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활로를 늘려가는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 기본적인 두 가지 정도만 알고 있어도 웬만해서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이길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요. 흑이 두어서 백을 잡아야 됩니다. 자, 우선 흑의 활로가 두 군데밖에 없죠. 백의 활로는 세 군데입니다.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흑의 활로는 하나, 두 군데만 백이 채워진다면 죽겠죠. 자, 그에 반면 백은 하나, 둘, 세 군데가 있습니다. 흑보다 백의 수가 많죠. 자, 그래서 흑보다 백의 수가 많기 때문에 부턱대고 아무데나 메꾸어 가면 자기 돌이 먼저 잡혀요. 그죠? 자, 그렇다고 아래쪽에 있는 이 백돌 한 점을 잡으면서 두는 거. 물론 이제 잡는 순간 흑의 수가 늘어났고 백의 수는 줄어들었죠. 근데 문제는 백이 막는 순간 패의 형태가 생기게 됩니다. 이을 수가 없어요. 이었다간 먼저 잡히게 되겠죠. 그죠? 자, 잊지 않고 흑도 바깥쪽에서 막아서 계속 이제 싸워야 되는데 패싸움이 되어서는 완벽하게 백을 잡았다고 볼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단순히 아래쪽에 있는 백돌 한 점을 잡은 것은 이제 올바른 정답이 아니고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바깥쪽서부터 이렇게 수를 줄여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백의 수가 여전히 두 수가 남아있죠. 흑의 수도 두 수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젖혀가는 순간 백이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어요. 자충. 두자마자 지금 보시면은 백의 활로가 두 군데죠. 자, 두 군데인데 백이 이 자리에 두는 순간 백의 활로가 하나밖에 안 남게 돼요. 자, 이것을 바둑에서는 자충이라고 합니다. 자충. 스스로 자기 활로를 메꾸는 말이에요. 메꾼다는 말, 자충. 일단 자충이라는 거는 안 좋은 의미겠죠. 자기 입장에서는.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것은 좋은 의미고요. 내 돌이 자충이 되는 것은 안 좋은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흑이 젖혀가는 수는 백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수예요. 자, 백이 아래쪽을 이을 수도 없죠. 자충. 위쪽을 단추칠 수 없죠. 자충. 바깥쪽서부터 단추쳐도 자, 이번에는 가만히 따먹을 수가 있죠. 1번의 흑돌이 이미 있기 때문에 패의 형태도 만들어지지 않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제처럼 바깥쪽서부터 수를 줄여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해서 제압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수상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수상전 문제였고, 자, 이 두 번째 문제는 귀 쪽에 있는 이 흑도를 살리는 문제예요. 자, 그런데 흑의 집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죠. 이 한 군데만으로는, 붙어있는 한 군데만으로는 집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어떻게든 약점을 노려가던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백에 약점도 없어요. 이런 자리를 끊어갈 수 없죠. 끊어가는 흑돌만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귀 쪽에 있는 이 흑돌을 어떻게든 변 쪽에 있는 흑돌하고 연결하는 문제예요. 자, 어딜 두어야 될까요? 일단 눈에서 가장 쉽게 보이는 수, 이렇게 단수 쳐가는 거겠죠. 자, 우선 이렇게 뻗는 것은 연결이 안 됩니다. 차단. 자, 첫 번째 수로 단수 쳐가는 수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0이 2어만 준다면야 너무나 알기 쉽게 쪽 뻗어서 정말 아름답게 넘어갔죠. 근데 문제는 흑이 단수 쳤다고 해서 100이 2번으로 있질 않습니다. 있지 않고 그냥 바깥쪽에 단수를 쳐버려요. 흑은 끊어서 백돌 2번을 공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흑돌이 위험하기 때문에 흑도 서로 단수기 때문에 백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백이 약점을 딱 지켜버리면 이 공간 어떤가요? 옥집이죠. 지금 이 자리는 진짜 집이 아니에요. 왜? 양쪽에서 백이 찝고 있어서 이 자리는 옥집이라는 거. 자, 그래서 단순히 단수를 쳐가는 것은 바깥쪽서부터 눌러서 약점 지켜버리면 흑이 전체가 잡힌다는 거. 자, 그럼 어디일까요? 이제 한 군데밖에 안 남았죠?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일선으로 뻗어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둘 수가 없죠. 두면 잡히니까. 자, 그렇다고 백이 이 흑이 연결하지 못하도록 저촉할 수도 없어요. 저촉하면은 백만 잡히게 되겠죠. 단수쳐도 이어버리면 그만입니다. 이 백돌 두 점은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도 잡히고 뛰어가도 단수. 자, 그래서 이번 문제는 귀에 있는 흑을 살리기 위해서 변으로 연결할 때 그 방법, 일선으로 뻗어서 상대방을 자충으로 유도해서 연결하는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가 수상전 문제, 두 번째 문제가 연결의 문제였다면 세 번째 문제는 맥의 문제입니다. 급소에 관련된 문제예요. 자, 이 문제 좀 약간 복잡해 보이죠? 상당히 복잡합니다. 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 백돌 세 점을 잡는 거예요. 세 점을 잡는 거. 자, 흑이 귀 쪽에 있는 이 흑돌 살리는 거는 어렵지 않죠. 바로 이 자리만 두어도, 예를 들어서 이 자리만 두어도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공간을 없애가더라도 두 집 만들기로 살아있겠죠. 그죠? 살기도 하고 귀에 있는 백돌을 오히려 잡았어요. 자, 살기도 하고 귀에 있는 백돌도 오히려 잡았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딱 두어서 자기 돌을 살고 귀에 있는 백돌을 잡는 것으로 만족을 할 것이냐? 자, 바둑은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돌이 살고 상대방 돌을 잡았지만 다른 어떤 공간에서 상대방은 더 큰 집을 짓고 내 돌을 더 큰 걸 잡았을지 모르니까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자, 이 문제, 이 백돌 세 점을 잡고 잡는 순간 옆에 있는 귀 쪽에 있는 흑도 자연스럽게 살 테고요. 귀 쪽에 있는 백도 자연스럽게 잡히게 되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이 백돌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우선 가장 쉽게 보이는 수, 뚫고 가는 수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백이 나갔을 때 타수 치면 꽉 이어서 활로가 늘어나서 더 이상 백을 공격할 수가 없고요. 자, 끊어서 뭔가 계속 공격을 하고 싶더라도 이쪽을 중요한 돌을 당연히 나가겠죠. 그러니까 나갔을 때 이런 형태의 축으로 잡아야 되는데 백이 나가는 순간 축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3번에 흑돌이 단수가 되기 때문에. 자, 이어가면 꼬부려 가는 순간 또는 단수 한 방 치고 이을 때 단수 치고 둘 때 뭐 다른 식으로 어떤 식으로 두든 간에 백은 도망을 가게 되겠죠. 그죠? 자, 단순히 뚫고 가는 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이쪽에서 단수 치는 거. 이건 너무나 알기 쉽게 백이 연결이 됩니다. 이쪽을 두면 연결, 두면 나와서. 그죠? 자, 그럼 도대체 어디가 정답일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자,
이곳이 정답인데 요 모양 한번 봐보세요. 요 모양. 이 모양을 바둑에서는 지금 백돌이 두 개가 이렇게 쫙 세워져 있고요. 아래쪽도 이렇게 두 개가 연결돼서 세워져 있죠. 자, 요 모양을 바둑에서는 쌍립이라고 합니다. 쌍립. 쌍립. 쌍립이라는 것은 두 개가 쌍으로 세워져 있다는 의미예요. 설립자. 두 개가 쌍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양. 쌍립. 자, 바둑에서는 바로 이 쌍립되는 곳이 급소인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바로 2번 자리. 2번으로 쌍립이 되면 완벽한 모양이 되죠. 이거를 못하게 딱 그 자리를 먼저 두는 거예요. 바둑격언에 쌍립되는 곳에 급소 있다. 쌍립되는 곳이 급소. 자, 이 자리를 두는 순간 공교롭게도 아래쪽에 있는 백돌이 잡힙니다. 어떻게 잡히냐면요. 저 이렇게 연결하고 싶어도 끊어가는 순간 바로 단수가 되죠. 탈출할 수가 없어요. 바로 잡힙니다. 자, 그렇다고 뭔가 이렇게 두는 거 촉촉수 저쪽 하는 것도 그냥 바로 잡히게 되겠죠. 그죠? 자, 너무 쉽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둑은 처음에 뭐 어떻게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한 수 한 수 또 기술 같은 걸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은 정말 재밌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수상전, 연결, 이제 쌍립되는 곳, 급소에 관한 세 가지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전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